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3주 마지막 그 세 번째 시간 문화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의 개념과 특성. 자,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많이 보셨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유구한 자주적 정신과 지혜가 담겨 있는 역사적 소산물,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다. 아마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수 있고, 뭐 우리나라에 있어서 천연 자원이나 산업 자원 등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유형, 무형 이런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로부터 많은 전쟁 이런 것들을 겪다가 보니까 우리 고유한 문화적 유산들이 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불국사, 불국사를 보시면 이런 우리 이전에 아주 오래전 선조들이 이런 석굴암, 불국사 등을 갖다가 그 시대의 과학으로서 만들어 놨던 이 유산들, 문화재들이 넘어오고 있다. 자, 그럼 경주에 이렇게 그 시대에 정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서 했을 때 이런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손재주는 정말로 끝내준다.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문화재는 역사상, 학술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문화재의 개념을 보시면 문화재는 어, 민족의 유구한 자주적 정신과 지혜가 담겨 있는 역사적 소산물이다. 우리 전통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란 유형, 무형,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 예술상 가치가 큰 문화 총체와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양식, 그죠? 추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양식, 이거로 이용되고, 생활 양식, 이에 이용된 도구, 자연 경관, 동식물, 광물 중에서 학술상 또는 관상학적 가치가 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근데 외국에서의 문화재 개념은 좀 다르게 보고 있다. 문화재란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미국에서 천연자원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됨에 따라 자연보호, 역사 문화유산 손상, 파괴, 소멸 등에서 우려해서 민간의 자연보호, 문화재보호 운동이 성립되어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재의 분류로 보면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다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어, 문화재 2조, 2조 1항 2조 1항에 따라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 역사적 예물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래서 유형 문화, 무형 문화재, 기념, 민속 문화재 등이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유형 문화재를 보겠습니다. 유형 문화재. 유형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유형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전적, 서적, 옛 서적, 고문서, 외화, 조각, 공예품 등의 유형으로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그래서 고고학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유형 문화재라고 합니다. 유형 문화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사적 있죠. 유형 문화재의 사적. 이 옛날 시대의 유형 문화재 6호라고 되어 있죠. 사적. 그리고 고대 예술 작품들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도 물려받고 있는 것.
그리고 탁월한 유형문화재, 이런 옛것을 지켜가는 이런 문화, 그 중에서도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 이렇게 이거는 오래된 고서고서 국가 국보에 된다, 보물이 되는 것 같다라고 되었을 때 중요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관리를 해가지고 오고 있다, 해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유형 문화재고요. 두 번째, 무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아이고, 제가 한 번 더 했네요. 그리고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그리고 기념, 그리고 또 하나 민속 문화재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유형 문화재. 유형 문화재는 뭐냐? 그리고 연극, 음악, 무용 등으로 볼 수 있고, 기념물은 절터,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무형문화재, 두 번째 무형문화재는 뭐냐? 우리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전성되어 온 것, 아주 옛날에서부터 전성되어 온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이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씩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지푸라기를 싸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우린 집신 밟기라든지 이걸 함으로써 한 해에 뭐 어떤 것들을 기원한다든지, 자, 단오라든지 이렇게 장구, 갱과리 등을 해서 우리가 단오철이나 아니면 어떤 기념일 이런 거에 대해서 갱과리를 치고 동네를 어기를 돌고 합니다. 자, 옛날에 이런 솥단지에다가 넣고 대량으로 끓여서 여기에서 우린 아마 드라마에서 좀 보셨을 겁니다. 역사 드라마에서 여기에서 뭐 주물을 녹인다든지 아니면 염색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넓은 공간에서 하고, 자, 이런 것은 이전의 전통 방식입니다. 배추를 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담지는 않죠. 좀 뻘겋게 해서 하고, 이건 지푸라기를 싸가지고 이렇게 여어 먹는 그 중요한 것들, 옛날에서 내려오던 이 방법들은 종료 문형 문화재를 그냥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볼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방법들, 이건 뭐 하는 것일까요? 예, 이거는 에어가 새지 않게끔 위에 붙였을 때 불을 지펴서 했을 때 술을 만들다든지 정류시켜서 나올 때 공기가 새지 않고 정확하게 정류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이런 것은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옹기를 만들 때, 그죠? 돌려서 만드는 이런 무형 문화재를 본다. 그랬을 때, 자, 우리를 이걸 정리를 해 봤을 때,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지금 나왔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큰 것,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중요 무형문화재로서 지정하고 그 보유자를 인간문화재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이 전통 방식 그대로를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인간문화재라고 합니다. 인간문화재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뭐 민간신앙이라든지 사회적 의식, 전통놀이,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성을 가지고 오고 이어오는 사람들을 갖다 이야기를 한다. 자, 다음은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물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절터, 옛 무덤, 조개 무덤, 성터, 구미, 가마, 터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치라든지 이런 것들, 경치도 좋은 곳, 예술적 가치가 있고 땅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높이는 어느 정도 있고 올빼미들, 천연기념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연기념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절터, 옛 무덤, 조개 무덤, 성터,
이런 남아있는 성터만 남아있는 것, 가마터 또는 유물청을 포함하고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치가 좋은 곳이나 예술적 가치가 있고 동물, 식물 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경치 좋은 것이나 예술적 가치가 크고 뛰어난 거라든지 이렇게 뭐 동양 최대 규모 6.2km가 뚫려 있다든지 이런 거 동물 이런 천연기념물 진돗개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좀 특이하게 생긴 거 우리나라 옛날 삽살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식물 그 자생지에서 생겨나는 거 이런 것들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으로 생성물 그리고 특별히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그래서 문화재 유형에서는 389페이지를 보시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로 나누어지고 중요 무형문화재, 사적, 이렇게 기념물 같은 것은 사적, 명성, 천연기념물, 이 진돗개, 올빼미 이런 것들은 천연기념물이죠. 천연기념물이고 이건 절터라든지 뭐 궁터 이런 것들은 명성지로 되어 사적이 되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성지로 남는다. 명성지로 남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다음은 민속문화. 민속문화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해가오던 것. 민속문화재란 의식주, 민속문화재란 의식주, 생업, 의식주 생업, 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습이나 우리가 옛날에 이런 달을 화해탈이라든지 각시탈 또는 사자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이걸 또 기념품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낮은 철기로서 만드는 우리 손기술이 좋았다고 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의복이나 기구 지금은 장례식장에 있어서 그냥 돌아가시면 병원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요 뒤에 상녀가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어야 어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울로매고 여러 이런 울긋불긋한 천을 만들어서 입고 가고 들고 가고 하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기 한 바퀴 돌고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의복, 전통 의복, 군중에서 궁궐에서 입는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면이나 비단 이런 것들로 만드는 특유한 것들 그래서 풍습이나 습관, 이에 사용되었던 의복, 기구, 가옥,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고 지금도 이런 것은 안동이라든지 여기 죽산 박씨, 중흥 종파, 종갓집 이런 원래 종갓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 10년대, 20년대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종갓집에서 종손들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유지가 된다. 그러므로써 국민 생활의 변화에 이해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과 민속 자료 유형과 무형 자료로 나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료에 있어서 유형과 무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형과 무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런 이 옛날에 뭐 보면 임금의 직인이라든지 옥새 등을 이야기하는데 옥새뿐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있던 대감이라고 그러죠. 좀 영정조 그 이후 때까지 이런 옥으로 된 인주 인장들을 만들어서 보관해 왔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일기라든지 이런 유적 사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문화재 분류에 있어서
다섯 번째,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라는 것은 뭐냐? 지정문화재라는 것은 위에서 앞서서 설명했던 세 가지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상의 문화재들의 가치를 크게 보고 이게 국가지정문화재는 누가 하느냐? 문화재청장이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를 지정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서 시, 도, 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심의위원들이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하고 보존을 하기 합니다. 이런 것들로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록 과제는 뭐냐? 등록 과제는 뭐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이걸 보존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건 뭐냐면 문화재보호법 제 2조 3항입니다. 2조 3항에 의거하여서 한다. 그래서 문화재 중 건설, 제작, 형성된 이후에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서 어떠한 것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화재가 필요하겠다. 그럼 등록을 한다. 등록을 해야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가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문화재가 긴급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돼서 등록이 되면 그 법에 따라 등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첫 번째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 문화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세 번째,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에 의해서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이것으로서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다음은 문화재 가치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 가치적 의미는 그 첫 번째 민속 예지의 결합체라 이야기한다. 민속 예지의 결합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문화재가 그것이 제조된 시대, 이게 만들어진 시대 배경과 어떤 사상이 숨어 있어서 선조의 예지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유관순, 한복 이런 것들의 어떠한 결합체들로서 그래서 한 민족이 나를 안다는 것은 고유한 자기 민족의 역사 의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과 글을 못 쓰게 했고 장시개명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민족의 얼을 상징한다. 민족의 얼을. 이 민족의 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 한반도 정서에 맞게끔 또 지금 현재가 과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는 이 자랑스러운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고 나의 조상, 나의 뿌리가 어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어렸을 때 입양되어서 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부모를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민족의 얼를 상징한다. 그리고 나의 뿌리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조상의 숨결로서 조상과의 대화의 가교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족 전체의 소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해외 문화재를
다른 사람의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 반환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즉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도 민족 전체 소유로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고 박물관에서 보고 배워야 돼라고 하면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죠? 문화재청이나 한국에 규정하여서 민족유산 또는 민족 전체 소유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구체적인 문화재도 민족 전체 소유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자, 다음은 민족 생활과 민족 수호의 표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거는 단순히 역사성과 학술성, 예술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써 그죠? 우리 선조들의 생활 그리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민족 정신을 더 발전 또는 발견할 수가 있고 이 문화재의 시간 흐름을 통해서 우리 옛날 선조들의 얼과 민족의 결합체, 민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서 후대에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재는 매장 문화재가 있고 그러면서 뭐 내가 어떤 특히 문화재가 많이 묻혀 있는 곳에서 경주라든지 그죠? 백제 고분터요 저기 잠실 뒤쪽으로 송파 뒤쪽으로 가면 몽숭 토성인가요? 몽실 그쪽으로는 개발 제한이 되는 것은 뭐냐면 뭐 개보수를 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청에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시키고 이렇게 한다. 그것은 문화재 가치적 의미, 이 문화재가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보고 의미를 되돌아 보고 민속 결합체, 수호 정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14주차에서는 세계 문화유산 협약에 대해서 세계 유네스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